네,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죠. 하반기 부동산 시장 다소 뜨겁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. 입주 물량이 다소 늘면서 소방수 역할을 해줄지 관심입니다. 하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은 또 2달 늦춰졌습니다. 네,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. 한 주간의 부동산 정보 살펴보도록 하시죠.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송 대표님 보니까 금요일인 건 확실하고 네. 조금만 고생하면서 또 쉴 수 있는 주말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니 지금 입주 물량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. 하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이 풍성하다는데 강동구에 어려워서 올림픽 뭡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. 파크 포레온. 네. 이게 입주가 언젠가요? 네. 네. 처음부터 발음이 좀 어렵죠. 네. 이 포레는 아마 앞에 산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게 포레스트. 네, 그렇습니다. 그 주변에 그 공원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거기에 좀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네. 또 입주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지금 전세에 대한 그 수요도 좀 분산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.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지금 11월 27일 날 입주할 수 있는 그 날짜를 확정 공지를 했습니다. 네. 공정률이 지금 보면은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보다 보면 거의 다 완성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한 12,000세대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그 용지에 대한 얘기들도 한창 있었었거든요.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이 네. 요즘 소위 말하는 그 학교를 품고 싶은 초품화. 네, 그런 네. 중품화까지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,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설된 그 문제 이런 문제는 남아 있긴 해도 그래도 입주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초중고 지금 학령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렇죠. 의견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거에 대한 그 문제. 하지만 단지에 정주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을 아무래도 좀 보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꼭 지금 학교를 넣어야 되냐, 다양한 공공시설을 넣고 주변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분산 배치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얘기들이 좀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는 공공 용지로 남기겠다라는 의견들이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입주 물량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. 입주 물량이 지금 하반기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났어요. 지금 서울의 하반기 입주 물량이 한 18,000세대가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. 상반기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반기가 한 5,000세대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하면 한 268%, 2.6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강동구가 한 13,6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. 송파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거기가 한 1,300세대 정도 들어와요.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물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도 전세를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이사를 좀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해주신 대로 입주 물량 풀리면 이거 전세값도 좀 안정될 수 있을까요?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기는 합니다. 지금 예.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수요를 좀 그렇죠. 뒷받침해주면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울의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강동 쪽에 13,000가구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강동 쪽에는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. 올해 누적된 기록을 보더라도 0.24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하락을 했어요. 서울이 전반적으로
50주가 60주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셋값이 오르는데 강동구는 0.24%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전세가 하락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강동구의 그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실거주 의무가 그 3년 정도 되는 것들을 유예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셋값이 지금 그 떨어지면서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다. 그 강동 지역에는 그래서 3개월 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1.4%가 서울에서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다만 물량이 이 강동 쪽에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가격은 58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선호단지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. 예, 이런 곳들은 역시나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.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임차인들이 서로 가격 경쟁들을 하잖아요.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서울시가 장기 전세 주택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제 장기 전세 주택 2가 다음 달에 처음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그 시작을 알린다고 하는데 공급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장기 전세 주택 2 공급 가구 수가 총 300가구. 네. 예. 그럼 이게 전체 대비 어느 정도 퍼센트인 거예요? 그러니까 3,000가구 정도에 비교해 봤을 때 300가구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13,000가구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300가구가 나오는 거지. 그나마. 1,300가구 나면은 몇십 가구밖에 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뭐 대규모 물량들이 서울시 안에서 나와줘야지 이런 장기 전세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임대주택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장기 전세 2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.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,396가구를 공급을 합니다.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한 예비 부부라든지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. 물량 배정을 보면 유자녀나 무자녀 부부에게도 50%씩 배정을 해주는데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평형이 좀 더 넓은 최소 뭐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. 그리고 거주에 대한 기한 이 부분도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장 여기 10년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자녀를 1명 낳게 되면 최대 한 20년까지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자녀가 2명 정도 출산을 했다 그러면 10%, 자녀를 3명 출산했다라고 하면 20% 정도로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. 거기에 단지 안에 빈집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그 평형대로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전세 주택들이 기간이라든지 뭐 평수 그다음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도 아마 강동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아파트인데 거기에 300가구 정도가 공급된다라는 거는 아마 이곳을 장기 전세로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러면 시세 그 평균 전세가보다 저렴해요? 네, 지금 뭐 시세보다도 저렴하고요.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시세의 한 80%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죠? 그러면 네? 전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?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그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뭐 SH나 뭐 이쪽 그런 데다가 최소가 10년이었나요? 예, 그 최소가 10년입니다. 최소가 10년.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따른 최대 20년까지 됩니다. 평수도 좀 생각보다 다양한가 보네요. 네, 아무래도 그 신혼부부하고 또 자녀하고 또 자녀 출산하면 좀 주거 이동을 해주면서 뭐 결혼해 하시면 아시겠지만 애들도 또 체형이 커지니까 뭐 근접을 좀 이사하려고 하는 니즈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예. 그럼 이게 장기 전세 주택 2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그러면 장기 전세 주택도 있었다는 거고. 예.
요거는 또 뭐 입주자 공고가 났다는데 예, 뭐가 지금 다른가요? 입주자 예. 공고가 났는데요. 네. 여기도 이제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한 개 단지 746세대가 이제 또 재공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아, 그래요? 예, 여기서도 이 서울시에 해당되는 분들만 좀 혜택이 돼요.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를 중심으로 하고요. 무주택 세대자를 기본적으로 구성원으로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노령 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들이 좀 많거나 도시근로자, 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요 부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 국가 유공자들도 우선 공급으로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특별 공급 입주는 신혼부부가 되는데 청약 일자가 7월 8일부터 15일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한 80%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요즘 전세 가격 높잖아요.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청약에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다만 여기서 유의를 해봐야 되는 게 뭐 SH공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이걸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지 매각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는 그 의견을 줬습니다. 그래서 뭐 향후에 내가 이제 거주를 해서 이게 내가 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요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들을 두고 이런 뭐 다양한 뭐 계층들에게 전세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냥 전세네요. 전세 네. 물량. 대표님 이제 시프트가 뭡니까, 저? 시프트업.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장기 전세를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요. 예. 그 시프트에 SH가 앞에 들어가잖아요. 아.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그런 SHIFT, 시프트, 예, 그렇습니다. 영어, 예. 이동하고 뭐 주거적인 측면에서 이동하는 그것도 그냥 그 장기 전세 예, 주택 근데 SH가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프트라 예, 했다. 조금 이름을 좀 이쁘게 좀 만들었죠. 네. 그 정도 영어는 그냥 영어 스펠링을 써주시지 뭔 뜻인가 싶을까 시프트 해가지고. 네. 그 아파트 브랜드명도 그래서 어렵잖아요. 그러네요. 예, 네. 영어. 아까 제가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.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네. 아까 제가 처음 보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읽었잖아요. 그거 뭐 뭐 상관은 없어. 그 지역마다 억양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고 아니 하고 있는데 하신 분. 작가님이 띄어쓰기를 안 하고 쭉 붙여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. 아버지 가방에 올림픽파크 들어가시다. 포레온인데.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으면 이제 그 동네도 좀 알고 그죠, 어느 정도 아파트를 좀 인지하기가 아는 쉽죠. 건데 네. 아까처럼 읽으니까 영 뭐 바보처럼 보였잖아요. 그렇죠. 올림픽파크 그 공원 쪽에 있는 맞아요. 포레온이라는 이렇게 아파트. 하면.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잘못하셨네요. 매일 한 명씩 나옵니다. 잘못한 사람이. 네. 그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 진행 과정 좀 여쭤볼게요. 네. 지금 일개 신도시 속한 지자체가 이제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공개했는데 네.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네. 그 지자체별로 좀 일부 조정이 있었다면서요. 네, 그렇죠. 지역마다 좀 특색들이 있잖아요. 뭐 사업성이 좀 부족한 곳들도 있고, 그 지역들마다 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들어간 곳들의 뭐 평가 기준들을 보면 주민 동의율이 60%고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10점, 그다음에 통합정비 참여 점수가 10점, 그리고 도시 정비 참여 가구 수가 10점,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인데 여기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. 분당 같은 경우는 정주 환경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.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, 그러니까 뭐 양적인 것보다는 뭐 정책적인 그 방향성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 것 같아요. 그다음 평촌도 정성평가, 삼봉 같은 경우는 공공시행단지에는 추가 배정을 좀 더 주는 방향들,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율을 60%에서 70%로 확대를 했다.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뭐 분당에는 한 12,000세대, 그다음에 일산은 9,000가구, 그다음에 최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39,000가구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세분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런 세분화를 바탕으로 해서 선도지구가 뭐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선생님 왜 자꾸 질문이 길고 어려우면 저한테 네. 넘기시는 거예요? 예, 지금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. 제가 네, 그래요. 할게요. 네. 특히나 이제 성남시가 그 정부 평가 기준에서 가장 변화가 지금 많은 지역인데 네. 특히 이제 공공기업 추가 제공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네. 특히 뭐 통합 재건축 그 단지 수보다는 보니까 가구 수가 클수록 네.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이를 두고 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면서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세대 수가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가구들이 뭐 여러 그
총 그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렇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이 개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규모가 큰 데는 좀 개발하기가 쉬운데 네.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단지보다는 가구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.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표 보고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냐, 뭐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성남시 분당 같은 경우도 사실 공공기여를 통해서 도시기능을 좀 활성화하게 된다라면은 이 지역이 사실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뭐랄까요, 뭐 도시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네.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개발로만은 가지는 않거든요. 정부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여라든지 뭐 주민 편의 같은 거를 좀 올려주게 된다면 배점들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여기서 이제 다들 고민들을 해보는 게 이런 평가 기준을 두고 이제 뭐 세대 쪽으로만 너무 좀 뭐 점수를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좀 불만들이 좀 나오고 불만이 있는 있을 수가 상황입니다. 있네요. 예. 시간상 이게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. 송 대표님. 네. 요 스트레스 DSR 말이에요. 네. 이게 지금 7월 1일 그러니까 이제 네.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네. 이 정부에서 2달 연기했거든요. 네. 이 최근 들어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또 네. 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또 빚내서 집 사란 얘기냐 했고 네. 또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뭐 그건 아니다. 네. 그런 걸 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빚내서 집사라까지 해석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건 아니고. 예, 그 서민대출하고 뭐 가계대출의 축소 우려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네.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라면 지금 PF 시장이 좀 불안하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위축을 시키고 그 위축된 시장 때문에 각각 나가 있는 뭐 부동산 PF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좀 두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. 다만 그분들이 뭐 원해서 집 내서 비싸라 집 내서 비싸라 집 내서 빚을 할 수 있구나. 빚내서 집사라라는 뭐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네. 아마 빚내서 좀 집을 살려고 하는 그 기간들이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때문에 늘었다, 이 말. 뭐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